안녕 여러분! 요즘 진짜 덥지 않나요?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습하고 오늘 머리도 진짜 겨우 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흔히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진짜 몇 가지만 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좀 이렇게 꾸려봤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은 반려견들이 생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어떤 몸의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변이 굉장히 작아지고 덜 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6kg인데 도로시 기준으로만 해도 보통 사료를 먹을 때는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까지 하루에 변을 넣었어요. 그리고 양도 꽤 컸었어요. 네. 근데 양으로 따지자면 제가 옛날에도 느꼈던 건 정말 먹은 만큼 싸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사료는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소들도 있고 그리고 부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의 양이 좀 더 많아져요.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그런 면이 있어요, 사료에는. 그래서 이런 변 상태에 익숙하신 분들이 생식을 반려견에게 주기 시작했을 때 도로시의 경우는 한 하루에서 1번 아니면은 2번 정도로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회에서 2회 정도 덜 변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또한 옛날 누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사료에 들어가는 가공되는 단백질과는 달리 생식에 있는 단백질은 훨씬 더 생체 이용률이 높고 분해가 빠르고 흡수 또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출하는 양이 조금 더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변 상태가 작아지고 똥을 안 누는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변을 아예 못 눈다던가 막 이틀이 지났는데도 변을 못 눈다던가 아니면 얘가 변을 눌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낑낑댄다 이러면은 변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이 너무 딱딱하고 조그만데 어떡하죠?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첫 번째 질문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생식하는 아이들은 석화된 변을 봐요. 왜냐면 뼈를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 상태가 상대적으로 사료 먹는 아이들보다 더 단단하고 변을 세게 쥐었을 때 이렇게 바스스하고 부스러지는 그런 형태의 변을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식하고 초반에 그런 변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사료 먹을 때 훨씬 더 물러지고 그리고 생식을 줄 때 다시 변이 확 잡히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생식을 처음 먹기 시작한 그 첫 달에 조금 더 딱딱한 변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려견들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석화된 변을 누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아이들은 사료를 먹을 때부터 굉장히 딱딱한 변을 누던 아이들은 생식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유난히 딱딱한 변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소화기관의 차이도 있고 그냥 아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변이 너무 무르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뭐 이 정도로 극단적인 것만 아니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2%에서 3% 정도의 식단을 주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칼로리 계산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칼로리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네랄 1탄과 2탄에서 칼로리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칼로리 계산은 제가 굳이 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반려견이 먹어야 되는 양을 알기가 간단한 게 가이드라인이 2%에서 3%라면은 얘가 활동하는 에너지량보다 더 많이 먹었을 경우엔 당연히 살이 찔 거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그 에너지보다 적게 먹었을 때는 살이 계속 빠지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반려견의 체중 변화만 체크를 하고 계신다면은 2%와 3%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조금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을 해가시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조금 더 칼로리가 높은 고기를 주신다면은 반려견이 살이 조금 더 찔 거고 지방 함유량이 아주 적은 부위의 소고기나 아니면은 캥거루 고기 이렇게 근육량이 높은 고기들을 사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칼로리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칼로리 계산까지 일일이 식단을 해가시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은 생식을 하고 나서 물을 너무너무 적게 먹어요. 그냥 이대로 되어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도로시도 생식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음수량이 적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따로 섭취를 유도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보통의 반려견은 도로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물을 마실 때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먹는지를 조금 감안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하루에 도로시는 한 400ml 정도는 최소한 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사료 먹을 때 기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생식은 60%에서 70% 아니면 그 이상의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음수량이 좀 낮았던 아이들은 생식만 먹어도 따로 물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시의 식단에 그냥 물을 조금 더 부어주거나 사냥류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음수량을 더 높여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반려견이 조금 음수량이 적은 것 같다. 생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먹는 식사에 물을 조금 더 타서 줘보세요. 근데 가끔은 되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물을 추가해줬을 때 고기 그 건더기만 딱 집어서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는 거라고 하면 다 좋아해서 그 고기 피콩물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그냥 물도 다 먹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는 조금 더 까다로워서 식사와 물을 섞었을 때 물은 마시지 않는다 하면은 그 식사에다가 물로 추가하시지 마시고 사냥류를 한번 넣어봐 주세요. 사냥류를 넣으면 아마도 굉장히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사냥류 말고 그냥 일반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락토스도 소화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유당을 소화를 잘하는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우유를 추가해 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우유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냥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냥류를 구입하고 있는 하늘 목장은 최대한 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고 만드는 그런 사냥류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냥류를 넣어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사냥류가 조금 비싼 것 같다, 너무 많이 넣어주기가 그렇다 그러시다면은 사냥류를 넣고 조금 더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마 웬만큼 까다롭지 않은 아이들은 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째, 우리 아이는 생식을 먹지 않아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반려견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식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잘 먹지 않으려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 아이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데 도로시같이 정말 돌쇠 같은 입맛을 가져서 아무거나 먹을 거는 다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화식을 줬을 때는 잘 먹는 애들이 흔한 것 같아요. 생식은 안 먹는데 화식은 대체적으로 그 향이 확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식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화식을 먹는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생식으로 넘어오고 싶은데 아이가 생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못 넘어오고 계시다 하면은 화식을 조금씩 덜 익혀 가시다가 결국 생으로 주면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6번째, 내장을 먹지 않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장 특유의 냄새 그런 반응을 하는 아이가 있고 내장이 물컹물컹한 식감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내장에는 거부감이 없는데 생선 특유의 그 흐물흐물한 식감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생선 같은 경우에, 빙어 같은 경우에는 어른 채로 그냥 잘게 가위로 잘라서 식단에다 추가를 해주면 깔끔하게 잘 먹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장을 안 먹는 경우라면은 가끔 아이들이 내장은 겉면만 살짝 물을 부어서 후라이팬에 겉면만 익혀서 주시면 냄새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것도 덜 익혀서 주시다가 생으로 급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잘 안 통한다 싶으시면은 내장을 곱게 갈아서 고기들 사이에 막 섞어서 주면은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아져 있는 내장에도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아마 살짝 겉면을 구워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둘 다 안 통한다 하면은 사냥류를 부어봐 주세요. 애들이 웬만큼 싫어하는 약도 사냥류를 부어주면 많이 잘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류를 한번 사셔서 식단에 추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질문은 뼈 함유량에 관한 질문이에요. 고기마다 그리고 고기의 각 부위마다 뼈 함유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닭발은 뼈 함유량이 60% 정도고 오리 목뼈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뼈 함유량이고 이렇게 각 고기와 각 부위마다 뼈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5g의 뼈
닭뼈를 줘야 되는데 닭발은 60%가 뼈라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닭발을 줘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갖고 와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줘야 되는 뼈 함유량,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5g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닭발로 주고 싶다 하면은 닭발은 60%가 뼈 함유량이기 때문에 이 15g을 0.6으로 나눠주면은 총 내가 줘야 되는 닭발의 급여량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 각 부위별 뼈 함유량을 어떻게 아시냐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분석이 돼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정보란에 들어가시면은 각 고기마다 그리고 각 부위별마다 뼈 함유량이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 링크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말을 오래 할 수가 없네요. 지치고 있어요. 목소리도 막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도로시의 하네스와 그리고 리드줄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이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오늘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도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비가 와서 꽃가네스를 입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안녕!